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서 알게 된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알게 된 꽤 유용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사이트는 행정안전부 사이트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서울 지도에 대한 행정동 정보를 표시하면서 많이 찾았던 사이트인데요. 행정동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대한 자료들도 제공되고 있어서 세대별 인구 분포라든지 연령별 인구 현황, 지역별 인구 증감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 있는 내용 중에 정책 자료에서 통계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꽤 쓸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행정동 코드에 대한 최신 변경 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여기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최신 순으로 하여 정책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최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동 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같이 다루는 일이 있으면은 이 정보 출처도 알아두는 것이 꽤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곳은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렇다 보니 이와 같이 팝업에서 뜨는 것도 봐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대회를 주관하고 준비하는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은 각 기관별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별 통계 자료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 제공 자료에 들어가서 주제별 제공 자료를 찾아봐도 이 분류가 꽤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구에 대한 부분부터 각 산업 부분별로 해서 제법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정식으로 정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사이트는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트 또한 요 아래로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종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인허가 정보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모든 인허가 정보가 있고 분류를 하여 일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세 정보 중에서 찾아보면 좌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표 정보를 잘 확인을 하면 지도상의 위치 정보를 같이 표시를 해보거나 분석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활용 문의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찾아보다 보면은요, 워낙 대용량의 많은 데이터가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모아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오차도 상당 부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이트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기서 생활 인구 정보에 대해서만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를 모아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사회 일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사이트는 기상자료 개방 포털입니다. 이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의 날씨와 기후에 대한 정보를 실측정값 기준으로 빅데이터로 찾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요 관측 정보에 대한 내용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요 검색 조건과 서울 지역의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등에 대한 내용을 이와 같이 1월 1일부터 5월 21일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고 이 내용을 로그인은 필요하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대해서도 꼭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면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인 만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데이터는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특정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여러 학교와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를 모아놓은 사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세먼지라든지 수질, 쓰레기, 지하수 등에 대한 환경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여기서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의외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제공 사이트들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사이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와 같이 숨겨진 보석과 같은 데이터 제공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보석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가 있던가요? 그런 사이트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